지금 여러분께서는 CPBC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함께하는 세상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네, 현지 시각으로 지난 8일 이스라엘 내각이 장기간의 논의 끝에 가자지구 북부의 가자시티에 대한 군사 점령을 결정했습니다. 자, 이 결정에 대해서 유엔은 파국적 결말이다 이렇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코너에서 가자지구의 현황, 앞으로의 전망 함께 알아보죠.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자, 먼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의 가자에 대한 군사점령 결정부터 이게 뭐 어떻게 된 사안입니까? 이게 네타냐후 총리실이 성명을 통해서 내각의 절대 다수가 다른 방법은 하마스 전멸과 인질을 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가자지구 점령을 준비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결정을 최초로 보도한 미국 정치 매체 악시오스는 여기 기자는 SNS를 통해서 이스라엘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했어요. 10월 7일까지 가자시티의 모든 주민을 중부에 있는 수용소와 다른 지역으로 소개시키는 것, 이전시키는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이 10월 7일이 하마스가 그때 공격했던 날짜거든요. 그 날짜를 딱 맞춰 10월 7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는데 이 8일날 결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내각에서 결정한 것을. 근데 4일날 예루살렘 포스트에서 가자지구 전체를 군사점령하겠다라는 네타냐후 총리의 계획을 보도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8일날 결정했는데 4일날 보도가 나와요. 이 보도에 따르면 이 계획은 이스라엘군의 사령관과도 논의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고요. 이런 네타냐후 총리의 계획이 보도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이스라엘이 알아서 할 일이다 라고 일축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네타냐후 총리의 계획에 지지를 표명한 것이죠. 그리고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 지원으로 가자지구 전쟁과 대규모 기아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뭐 이 트럼프가 되려 네타냐후를 감싸고 있는데 하지만 유엔은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히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이죠.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내에서도 그렇고 국제적인 비난을 샀습니다. 유엔은 당연히 파국적 결말을 야기할 것을 경고했고요. 국제법은 가자지구가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의 일부가 돼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지만, 그리고 또 이스라엘 인질 가족들, 이스라엘 내 곳곳에서 시위하면서 인질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이 군사점령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 이 중요한 건데, 이스라엘군 사령관인 데얄 자미르는 이 가자지구 점령 계획은 군을 가자지구의 덫에 빠지게 만들 것이고 무엇보다 아직 살아있는 인질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경고했어요. 근데 이 데얄 자미르 이 사람 조만간 잘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결국 극우파가 장악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내각은 가자지구 점령 계획을 지난 8일 승인해버렸습니다. 뭐 반발이 굉장히 심하지만 이스라엘 내각은 군사점령 계획을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섯 가지 원칙을 채택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하마스의 무장해제, 두 번째 생존 및 사망 인질 귀환, 세 번째 가자지구 비무장화, 네 번째 이스라엘 가자지구 안보 통제, 다섯 번째 하마스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아닌 민간정부 수립. 다섯 가지 원칙을 내세웠지만 이 다섯 가지가 현실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과 전문가들이 이미 여러 의문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전체 87%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가자지구 87% 군사구역이거나 대피명령이 내려진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 87% 말고 나머지까지 다 점령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2023년 10월 7일 가자지구의 하마스가 공격 이후 이제 가자시티를 주요 공격 목표로 삼았고, 그래서 올해 2025년 10월 7일까지 가자시티에 있는 모든 주민들 다 떠서 이주시키겠다는 겁니다. 알자지라 보도에 따르면 현재 가자시티에 거주 중 주민의 정확한 숫자를 알 수가 없다고 해요. 전쟁 초반부터 무차별 공격으로 많은 주민들이 사망했고 또 많은 주민이 가자시티를 떠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가자시티에 몇 명의 주민이 있는지 정확히 지금 파악이 되지 않을 정도인 상황인데, 그야말로 이 지역은 좀 지옥 그 자체가 좀 그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1월부터 2월 말까지 6주간의 휴전 동안 많은 주민들이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하지만 이번에 이스라엘 가자시티 군사점령 작전 시작되면 또다시 이 많은 수천 명 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이게 이제 가자시티 점령은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체 군사점령의 점령 작전 시작을 의미하는데 지난 7월 초에 이스라엘 카츠 국무장관이 가자지구 남부에 수용소를 만들어서 가자지구 주민들을 수용하겠다. 이 얘기를 해가지고 다들 깜짝 놀랐는데 이게 현실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가장 큰 문제의 인명피해입니다. 가자시티를 포함한 가자지구 나머지 지역에 대한 군사점령은 지금보다 더 강경한 군사작전, 하마스를 전멸하고 주민을 강제 소개한다. 당연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예. 또다시 피난길에 올라야 되고 지금보다 더 극한 상황에 직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주민에 대한 강제 소개 이 이야기가 바로 사실 뭐 제노사이드 그러니까 뭐 대량 학살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자, 이 가운데 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가자시티 주민들에 대한 강제 이주에 대한 구체적인 뭐 국가 이름까지 거론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5개 나라와 접촉 중이라고 이스라엘 현지 언론이 보도까지 하는 상황인데요. 그 나라들이 아프리카의 남수단, 리비아, 우간다, 소말릴랜드와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를 거론해요. 예. 그러니까 하마스를 뿔 뽑기 위해 가자 주민 이주가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이 이스라엘 입장인데 네타냐후 총리는 독일 베를린에 나치를 남겨두지 않은 것처럼 가자에도 하마스를 남겨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근히 나치하고 하마스하고 이제 동치시킨 거죠. 등치를 시키는데 전쟁이 끝나지 않길 바라겠죠. 왜? 끝나면 네타냐후는 스스로 쫓겨나니까. 근데 이 이주 계획이 합의되지 않았어요. 예. 남수당 정부는 근거 없는 보도라고 부인했고요. 또 무슨 뭐 네타냐후는 뭐 선택권을 주겠다. 화려한 수사일 뿐 강제 이주란 본질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극우 세력 사이에서는 기지를 합병한 뒤에 가자를 합병한 뒤에 유대인 정착촌을 지어야 한다. 이런 주장마저 나온 상태입니다. 예, 지금 뭐 팔레스타인 위기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들어보고 있는데 특히 궁금한 지점은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점 한번 짚어주시죠. 이게 팔레스타인 공식 국가로 인정하는 이것이 해묵은 논입니다. 예. 다시 국제사회 의제로 나온 것은 이 물꼬를 튼 게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거든요. 오는 9월 유엔 총회 고위급 주관회의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다른 유럽 국가들의 동참도 요청을 했어요. G7 국가 가운데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겠다고 선언한 건 이 프랑스가 처음입니다. 근데 원래 지난 4월에 마크롱 대통령이 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계획을 언급했어요. 그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6월 중순에 이를 주제로 한 유엔 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네.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 공격하면서 6월 13일 회의가 6월 28일, 29일 연기되고 이 회의도 2차 저차 못하다가 마크롱 대통령과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불참했어요. 그래서 회의가 장관급으로 격화되면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계획이 무산됐다라는 평가가 나는데 이 와중에 마크롱 대통령이 다시 9월이면은 팔레스타인의 국가 인정 계획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거죠. 예. 자, 프랑스가 맨 처음 이제 물꼬를 텄고 이후에 다른 나라들도 속속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뒤이어서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도 지난 7월 28일 날 9월까지 가자지구 휴전에 대해 이스라엘이 동의하지 않으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다. 조건부이지만 이렇게 이제 내세웠어요. 그리고 영연방의 국가인 몰타도 다가오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 의사 밝혔고 캐나다도 뒤따라 나섰습니다. 가자지구에서 급속히 악화하는 인도적 재앙을 막지 못했다라고 비판하면서 캐나다도 이제 9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추진할 것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스페인 페드로 상체스 총리가 환영을 했습니다. 일찌감치 지난해 팔레스타인 국가로 스페인을 인정했고요. 예. 사우디, 요르단 등도 프랑스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호응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노르웨이가 좀 굉장히 좀 특별한 결정, 특이한 결정을 했다면서요? 이게 어떤 결정이죠? 노르웨이가 예. 되게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 잘 사는 나라 이유가 뭐냐면 국부 펀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노르웨이는 작년 말 기준으로 국부 펀드가 65개 이스라엘 기업에 19억 5천만 달러, 약 2조 7천억 원 정도 투자한 상황이거든요. 노르웨이 국부 펀드는 1조 9천억 달러라는 2,600조 원이라는 돈을 운용하면서 전 세계 9천 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거대 기업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말씀드렸던 대로 61개 이스라엘 기업에 투자한 상황인데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 기업 중 11개 기업에 대한 지분 처분을 마무리했다고 밝힌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기업 투자분을 자체 운용사에 이전한다, 돈 뺀다라는 거죠. 예. 이게 왜냐? 이게 가자주가 심각한 인도주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역시 노르웨이 대단합니다. 예. 가자와 서한의 상황이 악화됐고 이에 따라서 실사를 더 강화할 것이다.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전쟁 중인 나라에 돈 넣고 하면은 이제 손해 볼 수가 있으니까 빼는 것인데 네. 굳이 콕 집어서 이스라엘 기업 61개 중 11개 기업 위험한 것만 딱 빼가지고 지분 처리 마무리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 진짜 인도주의적인 그 결정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노르웨이가 선진국 아닙니까? 그렇죠. 존경받는 거죠. 존경받는 겁니다, 진짜 노르웨이. 예. 자, 이렇게 되면 팔레스타인을, 참 불쌍한 팔레스타인 이 국가, 이 지역을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 몇 나라가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프랑스와 함께 영국과 캐나다도 지금 그 G7에 속해 있죠. 네. 그 영국, 캐나다 동참합니다. G7 7개 중 23개 나라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올해 3월 기준으로 193개국 유엔 회원국 중 팔레스타인 국가로 인정한 나라가 147개국입니다. 예. 주요 20개국, G20 국가 중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10개 나라는 팔레스타인을 독립국으로 인정했는데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 등 9개 나라는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나라 미국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은 나라들도 일반적으로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합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을 독립국으로 승인하기 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자치정부 사이 협상이 우선돼야 된다 입장을 밝혔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네. 여기서 두 국가 해법은 국제사회가 지지해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갈등 해결책이고 그러니까요. 두 개의 국가 인정한다. 공정한 방안 찾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서로 인정해주면 네. 이건 뭐 정파적인 이런 논의를 떠나서 인도적인 면에서 팔레스타인 국민들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예. 예. 자,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입장인데 미국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을 지금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국가 인정할 때마다 하마스 테러에 대한 보상이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이 반대하니까 미국도 이제 이스라엘 지지하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가 예전에 한번 가자 진국을 끝내겠다 그러면서 여기 미국이 여기 개발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예. 근데 트럼프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쟁 종식해야 된다. 좋다 이거죠. 전쟁 종식해야죠. 그런데 가자 지구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런 구상이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예. 국제사회가 비난하니까 가자지구 개발하겠다는 말은 쏙 들어가고 더 이상 여기서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 7월 7일 워싱턴에서 가자지구 주민 소개하겠다, 이전시키겠다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입 딱 다물고 아무런 반론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암묵적 동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제사회 거센 비난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평론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